지금 정보나 아니면 또 자금 운용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서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주택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매도를 해서 한번 이제 가치 상승을 더 노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더 지금 현재 새 집을 갖고 계신 거는 더 가치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갖고 있고, 이분들은 계속 이제 그 매수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지금 뭐 파네 안 파네 이런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치가 굉장히 좀 낮은 그 주택을 갖고 고민하는 거지. 이 파네 안 파네의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에 있는 것을 더 매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더 큽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대출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과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부담은 되기는 하는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매수하고 싶어 하시고요.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매도할 생각은 없고. 이 상황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하더라. 그럼요. 다들 알고 제 프로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토지 쪽을 얘기하면 장기입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20년 7월 2일 되면 원복이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보상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게 뭐예요? 짧게 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건 요 도로나 공원이나,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교, 도로, 공원들을 지정을 해놨었죠. 그러면 그 말은 제한을 가했던 거죠. 지정이 돼버리면 행위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아, 도로 혹은 공원 또는 학교를 만들 땅이니까 여기는 딴짓하지 말라고 묶어만 놓고, 그럼 지금은 거기는 공터예요? 학교로, 그러니까 이 미집행이란 말 그대로 예. 도로 그래서. 계획으로 찍혀 있어요. 빨간 선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여기는 장래 도로를 만들 거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어요. 건축허가도 안 나고. 예, 예. 안 나죠. 그래서 원래 보상 문제죠.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재건이나 이런. 실제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 부분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관악산의 18,000평을 누가 얼마에 샀다더라. 왜 삽니까? 그 공원 부지를. 근데 거기는 이미 3등급 이상의 훼손지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땅들은 내년 7월 2일 되면 공원 부지로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먼저 사두면 내년에는 보상이 나오든 종상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공원 짓는 거 포기할 테니 네가 뭘 올리든 마음대로 그렇죠. 해라고 하든. 그렇죠.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이 되든지 2종 주거지역이 되든지 이렇게 그런 바뀌는 땅이 여기저기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지금. 그거 진작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 얘기해요. 제가 칼럼을 계속 썼었거든요. 어디다?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는데요. 알겠어요. 그 두 분이 잠시 후에 그럼 성남 재개발 그 관악산 공원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망한지 토론을 좀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둘 다 살 돈은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아까 금융기관 얘기하셔가지고 가계 투자도 약간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예금 대출 마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긴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예대 마진 수입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계, 그러니까 예금을 하는 그런 고소득 가계나 고자산 가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꼭 한국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가 이미 3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해외 투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예대 마진 업무도 하지만, 그러니까 대출 성장률이 안 나와도 은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약간 투자라든가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해외
자산에 대한 그런 거를 약간 종용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꼭 주담대 담보대출 성장이 안 나오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시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뭐 M사, M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자본 1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 자산 운용의 그 포트폴리오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특정 자산이 오르면 특정 자산이 내려서 이제 항상 평균적으로 이익이 뭐 연간 이제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연간 1,000억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이익의 안정성은 높지만 성장은 큰 폭으로는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증권사들도 자기자본 3조, 자기자본 4조 혹은 자기자본 8조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기자본 8조 원짜리 증권회사가 자본 수익률 10%면 8천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권사들은 어떻게 버냐 하면은 이제 토지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금융을 일으켜서 개발을 하게 하고 부동산 IB로 벌고 그 다음에 뭐 증권거래 그러니까 증권 IB라고 해가지고 금융 주선하고 인수하고 뭐 등등등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또 개인 리테일 그런 고객들은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게 해외 상품 선물 가입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해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주면서 이런 수수료를 먹으면서 금융회사들은 다 이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꼭 주담대 알겠어요.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걱정, 공무원 걱정, 삼성 걱정 이건 하지 말아라. 맞아. 그 은행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은행이 버티기 어렵거나 하면 뭔가 이 대출 규제도 곧 풀릴 것인지 이제 그걸 유추하기 위해서 여쭌 질문이긴 한데 저도 은행이 뭐 먹고 살 길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은행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대출 기능이 아시겠지만 그게 신용 창출이고 통화량을 늘리고 그게 경제 규모에 맞춰서 그게 팽창하는 일이라서 그게 줄어들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거나 통화량이 부족해지거나 하는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은행이 그걸로 인한 죽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그게 용인될 것이냐 하는 걱정은 좀 있어요. 아까 이진우 대표가 잠깐 말씀하시다가 제가 실없는 농담하는 바람에 그렇게 땅들이 많이 풀리고 나면 거기에 보상금도 풀리고 그런 변화가 내년에 곧 닥칠 텐데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4년도 5년 요 부동산 급등기 때 우리 하는 얘기 있었죠. 서울 그때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뉴타운에 지정이 되면 이제 오를 거야라고 돈들이 몰리고 해제가 되면 언젠간 지정되겠지라고 해서 몰렸던 시기였어요. 토지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 속말로 돌 던져서 떨어진 땅 사도 오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그토록 많은 보상금이 풀리면 실질적으로 주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으로 보상받은 분들은 땅으로 흥한 분들은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대토란 이름, 대체취득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사고 그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인데요. 두 번 수정이 됐습니다. 한 번에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지정되면서 어마무시한 그 보상금이 풀리면서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놨었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수도권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정이 한번 됐었어요. 그게 2020년까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인데 내년부터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아마 변경된 계획이 나오겠죠. 뭐든지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적경지역 얘기하는데 이미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어느 쪽에 괴를 정부의 방향성을 맞췄냐는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역량 강화했냐 지역균형 발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역균형 발전하고 그 대북 관련 경협에 관련된 쪽이 유망 지역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한 20몇 조가 풀리고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이니까 주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올해 내년 걱정이 토지시장이나 왜곡이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해입니다. 그게 정부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땅을 수용하든 보상하든 해야 되고 그 돈이 풀려서 토지 시장을 또 돌아다닐 테니 그로 인해서 뭔가 가격이 오른다든가 하는 문제가 걱정된다는 말씀. 나라 걱정을 하신 거네요. 그럼 투자자들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요점은
그런 거 들썩들썩 움직여도 쳐다보지 마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아, 투자는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마이크를 잠깐 잡아주시고 마이크를 곽 대표님 하시고 최 의원님 하시고 똑같이 19년 부동산 전망 말씀드리면은 뭐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전망이 틀리라고 있는 거죠. 전망이 너무 잘 맞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방송에 나와서 뭐 전망을 하거나 투자 지역을 추천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금기가 부동산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른다고 얘기하면 일단 국민 정서가 투기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아주 잘하면 투기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잘했을 때 최고의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방송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에 딱 목이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은 올해도 집값은 상당히 뛴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하고 19년은 긴 흐름에서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규제는 있었고 그 규제가 올해 좀 강해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규제거든요. 결국 살 사람도 줄어들지만 물건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우리 벌집 순환 모형으로 보면 이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집값 뛰면서 거래는 주는 상황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올해는 작년 상승률의 한 절반 정도, 물론 지방은 아닙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특히 뭐 2, 3월이라든가 8, 9월 같은 이사철 중심으로 서울이나 경기권 아파트들은 상승 장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올랐죠. 작년 상반기까지는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입지 좋은 곳들이 많이 올랐다면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패턴은 이제 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과정이고요. 작년 하반기만 놓고 분석해 보면은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상승했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강남보다는 강북일 거고, 이제 경기권이 서울하고 비슷해지는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승장은 대외 변수만 없다면은 한 3, 4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고, 3기 신도시 입주 시작될 때까지는 길고 지루한 상승장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